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이거 원래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요. 자, 2주간 지금 이란과 휴전을 했다가 저는 이거 휴전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심했잖아요. 이제 뭐 휴전이 아니다, 이렇게 풀렸다, 다시 또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휴전도 말이 좀 안 됐어요. 왜냐, 트럼프가 과연 이거를 승인해 준 게 맞나? 이 호르무즈 해협에 이 위안화 결제와 그다음에 뭐 비트코인인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 통행료를 받게 해주겠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해준 게 맞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걸 해줬으면은 미국한테 절대 유리한 휴전 협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믿지 못했고요. 네, 트럼프가 지금 행동하는 것도,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행동하는 걸 이제는 미국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 안 믿죠. 왜냐, 3월 21일 날 뭐 48시간 안에 항복하지 않으면 초토화시키겠다 했다가 5일간 유예시키고, 그 다음에 4월 6일까지 또 찐 막 뭐 유예를 또 하고, 그러면서 이 중간중간에 뭐 지금 조종사를 구하려고 가고, 그다음에 뭐 지상군 작전도 뭐 하려다가 실패를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데 뭐 공습도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4월 7일 날 또 이제 2주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걸로 휴전 협상을 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뜨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저는 좀 못 믿었었어요. 근데 오늘 또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또 레바논을 공격하면서 이게 거의 뭐 유의무이해졌다, 이게 뭐 휴전도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이란 전쟁에서 미국이 크게 얻는 게 없었다. 정권 교체도 못했고요. 그렇다고 막 이란을 막 물론 뭐 초토화 시키겠다, 뭐 석기 시대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뭐 이란을 공격을 많이 한 거는 있겠지만 결국에 정권이 안 바뀌었고요. 중요한 거는 잘 열렸던 이 호르무즈 해협을 닫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뼈아픈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위안화 결제까지 하면은 진짜 우리가 말하는 페트로 달러 패권이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데, 이게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금과 은도 여기서 또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이 달러 패권이, 이 전쟁, 미국 이란 전쟁이 진짜 이 달러 패권의 이 뭐라고 하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으로 나중에는 기억에 저는 남을 거라고, 역사에 쓰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패권의 그 역사에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저는 쓰일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사건인데 미국한테는 좋지 않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휴전 협상안으로 뭐 이란이 10개 제시한 거 이걸 들어줬다, 이렇게 트럼프가 승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미국이 승인해줬으면은 거의 뭐 미국이 진 이런 합의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비폭력 원칙 준수,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 지속, 이거를 들어줬다. 여기에 위안화랑 그 다음에 뭐 스테이블 코인 이걸 결제를 들어줬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거의 뭐 뼈아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 수용, 이것도 원래 이게 목표였잖아요. 정권 교체랑 그 다음에 핵 위험을 방지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주요 제재 해제, 그 다음에 모든 2차 제재 해제, 그다음에 모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의 이 종료, 그다음에 모든 이사회 결의의 종료,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또 여기 배상금도 지급, 이란에 그래서 배상금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라,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까지 해줬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승인을 한 거라고 저는 그것도 좀 의심이 갔었고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미군 전투병력의 해당 지역 철수, 그러니까 GCC 국가들, 걸프국들의 이제 미군 기지가 이제 철수를 해라. 이것도 솔직히 미국이 과연 들어줬을까 좀 의심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 레바논의 헤즈볼라에 이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중단, 이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과연 이스라엘이 해줄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역시나 헤즈볼라 이쪽에 레바논 공격을 또 감행을 했죠. 휴전이 뭐 무색할 만큼 지금 계속 오히려 총 공격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와서 이제 뭐 휴전이 풀렸다. 근데 이 10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10개 법안을 다 이렇게 승인을 해줬다고 하면요, 특히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 통행료를 받는 거를 미국이 승인을 해줬다고 하는 거는 이건 뼈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는 좀 믿지 못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미국이 이거를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진짜 이거는 지정학적 역사나 아니면 진짜 기축통화의 역사에 큰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협상 방안에 이 호르무즈 해협의 조건부 개방, 그래서 휴전 합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이거 지금 풀렸긴 했는데 폐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잠겼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란의 통제. 자, 이란이 무조건적인 항행 대신 이란군의 사전 승인 및
항로 지정 등 자국군의 통제하에 제한적 개방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행료의 시대 이게 현실화되면서 이게 쟁점으로 남았죠. 그래서 사실상 첫 통행료를 부과해서 이제는 통행료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재건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선박당 30억 원, 그러니까 200만 달러 이렇게 천문학적인 요금을 징수하여서 전쟁 재건 비용에 쓰겠다. 이거를 들어줘라. 이란과 오만이 이제 통행료 징수를 추진 중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수익 창출과 재건 절차에 이걸 언급하면서 해협의 이제 정체를 해소시키고 수익 발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사실상 통행료 징수를 묵인하는 행보를 보였죠. 그러니까 트럼프의 용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전략적 선택. 그러니까 미국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일단 해협 재개방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우선순위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해운업계의 불안과 리스크가 또 공존하고 있죠. 불확실성은 상존한다. 또 같이 또 봉쇄됐잖아요. 공격 때문에 또 봉쇄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스크가 계속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거를 용인을 해줬다고 하면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왜냐, 코베이시 레터에서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요금은 배럴당 1달러로부터 이렇게 시작하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여기 중요하죠.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절차는 뭐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위안화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냐. 이 달러 패권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승인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거든요. 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서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이걸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위안화로 결제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이 페트로 달러의 시대가 저물어 가면서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해질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 쭉 그 뒷 얘기도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무 데서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 뭐 경제 채널 뭐 2%나 아니면은 무슨 월드 이런 데서도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냥 존 버나드가 거의 독점적으로 이걸 아마 조사를 해서 얘기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이 정보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그냥 우리 주관적인 그 주가 되는 내러티브가 중국은 망해야 되고 미국은 뜨고 뭐 다 그런 내러티브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이 돌아가는 거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금과 은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뭐 저도 중국을 그렇게까지 막 중국의 정치 체제나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좋아하지 않든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든 그리고 망하길 바래도 현실은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잔소리가 좀 길어졌는데 그런 결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장악은 글로벌 강국으로 이란은 이제는 이 전쟁에서 만약에 이란이 버텨서 미국을 이제 이긴다고 하면, 사실상 미국이 이제 철수하게 만든다고 하면요, 이제는 걸프 이 중동의 아마 패권국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에너지 생산의 20% 전체 세계 에너지의 20%를 담당하고 글로벌 에너지 무역의 거대 비율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을 해버리면 이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나가면은 당연히 장악을 하겠죠. 중국은 이 무역 접근을 위해 인프라 플러스 재건을 통해 그들을 전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쟁 이후에 재건 사업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뭐 재건주는 뭐든 그런 헛소리 또 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어떻게 숟가락을 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중국이 거의 다 이걸 가져가겠죠. 물론 우리나라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잘 이렇게 또 외교를 해서. 근데 대부분 주는 중국이 이 이란 재건이나 걸프국 재건에 이 중국이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중국 유리한 이런 전쟁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제는 위안화로 가격이 매겨진다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의 더 큰 비율을 위해 인민폐, 위안화죠, 인민폐를 사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민폐 그 다음에 CIPS,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 거래잖아요. CIPS가 이게 아시아의 대부분에서 주요 무역 통화와 그 다음에 결제 시스템이 될 것이다. 이거 중심으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 미래로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란은 또한 베트남, 태국에서 이제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 그다음에 GCC, 걸프국들 국가들로 이어지는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다. 1대1로죠.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를 피하고 싶다면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될 거다. 이란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1대1로가 이제 추진이 이제 더 빠르게 될 것이다. 이미 연결이 되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맨날 중국이 망할 것이고 1대1로로 뭐 다른 데 막 빚지게 만들어서 그 나라 망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제가 또 얘기하면 뭐도 친중이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중요한 건 그 나라의 인프라, 도로를 깔아주고 철도를 깔아주고 하는데 그게 과연 나쁠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없으면 못 갈잖아요. 중국이 안 해주면 못 갈잖아요.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미국이 와서 도로나 이런 거 다 도와주고 깔아줬잖아요. 근데 그게 미국이 다 공짜로 해준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다 받아가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열심히 일해서 그걸 다 갚았지만, 중요한 거는 공짜로 해준 건 없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아무 기술도 없었고 그걸 깔아주길 바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그러겠죠.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가 중국이 깔아주길 바라겠죠. 아니면 한국이 가서 깔던지. 근데 안 하잖아요. 일본이 가서 깔던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에너지 저장 시장과 에너지 시장과 유라시아의 무역에 이토록 중요한 국가는 더 이상 동반구의 이 다른 국가들로부터 제재받을 수가 없다. 이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투자로 인해 부유해지고 더 큰 강국으로 재건될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란 축이 이제는 더 많이, 그다음에 여기에 위안화 결제로 이동하면서 달러 중심의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더 이상 투자 유치를 위해서 UAE,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아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UAE는 관련성을 잃을 것이다. 이제 힘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이 국부 펀드 있잖아요. SWF가 국부 펀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가 자국 재건에 사용될 것이며, 이라는 모든 에너지 무역, 그다음에 철도 통과의 몫을 가져감으로써 국부 펀드의 새로운 거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오만이나 홍해로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이란과 대리 미사일 위협 아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걸프 무역의 이 나머지 부분, 수입 플러스 헬륨, 그다음에 비료, LNG, 그다음에 석유화학 원료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가 워낙 거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져가는 게 마진이나 편리성이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트로 달러 플러스 페트로 수익의 이 미국 기술 부분의 재투자는 이제는 러시아엔 걸프 석유가스가 이제 인민폐로 거래되고, 그다음에 CIPS를 사용한다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 투자가 이쪽으로 가는 게, 페트로 달러가 이제 점점 안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수입과는 이제는 위안화, 그다음에 위안화 표시 자산을 보유해야 할 것이다. 이게 진짜 큰 건데 언론에서 거의 안 다뤄주니까 참 웃긴 거예요. 지금 이 변화로 가고 있는데 위안화 결제한다 하고 어디에서는 이제 위안화 결제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전 그거 보면서 국내 언론이 진짜 큰일 났구나. 이런 변화를 왜 전달 안 해주지? 저는 그리고 좀 많이 걱정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국 엘리트들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이 갈등을 단순히 방관할 수 없다는데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전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제가 어제 찍으려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이는 에너지 부족이 조만간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고가로 인한 최소 중기 수요 파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주식 투자나 여러분들 금이나 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심각하게 봤을 때는, 자 1924년에 대공황이 왔었잖아요. 대공황까지도 올 수도 있다. 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이게 이제 짧게 갈 줄 알았는데 이제는 2주 뒤에는 미국의 지상군도 투입이 되고 이제는 또 이제 이게 고착화되면서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 물론 트럼프가 약간 더 이렇게 변칙적인 사람이지만 이란 전쟁은 예전부터, 트럼프 전부터도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다 아실 텐데, 근데 이게 끝까지 간다, 이란을 없앨 때까지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뒤에서 끝까지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줄 거거든요. 이란을 잃으면은요, 이거는 진짜 서로의 이제 이란 지역이 목숨 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유충지거든요. 이 패권에 있어서 아마도 끝까지 간다고 하면 결국에는 누가 이기든 대공황이 오겠죠. 이걸 조심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따로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나 금 투자 하시는 분들 이걸 잘 보시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를 과연 승인을 해줄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안화 결제되는 꼴을, 그다음에 걸프국들이 이제 위안화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꼴을
볼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핵 얘기도 나오는 거고 벤스 부통령이 그래서 핵 쏘지 말자 이런 거를 트위터에 올린 거고 그래서 봤을 땐 조금 걱정이 많이 된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X에서 올린 이런 칼럼을 또 가져왔는데요. 트럼프는 이번에 이걸로 빠져나갈 수 없어. 자, 미국이 이 호르무즈 제협을 이란에 넘긴다고 하면 이란이 이제는 글로벌 석유가스 무역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는 패권국이 되겠죠. 중동에. 그래서 모든 EU 국가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철회하고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위안화로 탄화수소를 거래하고 CIPS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들 국가들이 재생에너지와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생에너지랑 전기차 투자 ETF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잖아요. 그거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릴 테니까 그거 영상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랑 이런 거 전기차 이쪽 ETF 제가 다뤄드릴 테니까 다루고 있고 이미 다루고 있잖아요. 그거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 이란이 통행료로 불을 쌓고 페르시아만 지역을 장악하며 석유가스 자원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브릭스 관련 통화 그다음에 거래 시스템으로 이제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고 하면 중국 그리고 인도로부터 경제 인프라 전체를 재건하기 위한 거대한 투자를 받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위안화 거래로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익을 미국 외 금융시장에 재투자하고 모든 걸프 협력 회의의 이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부분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게 되는 거죠. 왜냐 원래는 페트로달러 때문에 이 쌓이는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고 그다음에 미국의 그 IT 기업에 이렇게 AI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오일머니가. 근데 이게 이 큰 틀이 깨져버린다. 위안화로 깨져버리면서 중요한 건 위안화 거래를 해야 되겠죠. 이란이 저렇게 강제를 시킨다고 하면 위안화 거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는 게 거의 이렇게 여러분들 쉽게 따라오시죠? 이것은 근데 진짜 미국 경제 전체에 대한 거대한 재앙이자 서구 권력에 대한 완전한 대혼란, 카오스가 될 것이다. 보시다시피 유럽인들은 이미 미국의 군용기들의 이 영공 통과를 거부하고 있어. 그들은 사실 생존을 위해 에너지 접근이 필요해. 싱크탱크 기사 몇 개로 이렇게 지금 프랑스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제가 내일이나 또 조사해서 올릴게요. 프랑스가 제가 엊그제나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미국에 있는 금을 다 자기 금고로 옮겼다고 기사 나왔죠. 그 달러로 판 다음에 그 달러를 갖고 영국에서 이렇게 샀다고 했나? 영국이나 유럽에서 그 금괴를 사서 125톤인가 그거를 다시 프랑스 금고에 넣었다고 하죠. 미국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금을 실물로 빼오지 못했지만 그걸 달러로 판 다음에 빨리 이렇게 바꿨습니다. 달러 패권이 지기 전에 프랑스가 빨리 이렇게 행동을 한 거고요. 네, 한국이랑 일본에 왔었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제 글로벌 새 판을 짜고 있는 이런 마크롱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역시나 프랑스가 이렇게 하고 있고 독일도 지금 원래 예전부터 미국한테 금을 달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금고에 있는 독일이 이렇게 위탁한 금을 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지금 안 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프랑스가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독일도 그런 방식으로 빨리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프랑스도 미국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미국한테 이제 금을 못 맡기겠다. 미국이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겠다. 그게 뭐세요? 그게 뭐냐? 자력강생, 그다음에 각자 도생, 다국화죠. 그게 다국화예요, 여러분들. 미국이 진다고 해도 중국이 저는 곧바로 대체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 공백인 동안 금을 누가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걸로 이제는 금이 이제 기축통화가 달러가 무너지면 위안화가 그걸 바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이란 이런 나라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미국처럼 믿을 수는 없잖아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금이 그걸 대체하지 않을까. 다른 이런 기축통화 후보가 나오기 전에 그 빈 공백기 동안 그게 뭐 10년에서 2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에는 금이 그걸 대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금의 가치는 얼마나 오를까?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 뭐 8만 불 간다, 뭐 어떤 분은 10만 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금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4,800달러 지금 부근이죠. 최대 5,600인가 찍었다가 그렇게 내려와서 지금 전쟁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럼 금의 가치는 얼마나 오를까?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뭐 6만 불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금의 가치는 그때 되면 얼마나 올라갈까?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CIPS 위안화 거래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거래되냐 이게 메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하는데요. 3월에 이 CIPS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 거래량이요 9천억 위안인데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게 일일 거래량 9천억 이하면 205조라고 합니다. 이것도 규모가 이제 솔찬히 커졌죠. 대단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달러의 이런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채를 서서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던지면서 금을 구매를 하겠죠. 금을 구매하면서 여기 서구 국가들로부터 중국으로 이제 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위안화 거래, CNY라고 하죠. 위안화 거래가 더 많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CIPS에 더 많은 은행 계좌가 추가되고 채권 및 주식과 같은 더 많은 이제 위안화 자산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규모로 이렇게 커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 루크 그로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회의를 열고 미국이 열지 못했다면 우리도 못 연다는 걸 깨닫고 이란의 CNY, 그러니까 위안화로 결제하는 것을 동의할 거다. 그리고 위안화를 결제하기 위해서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은 뭘까? 달러로 이제 물리적 금을 사서 그 금을 위안화로 중국에 파는 거다. 그러면은 오늘 금을 파는 사람은 후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루크 그로멀, 이분 유명하시죠? 이분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 중국의 금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엄청나게 키워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제 G7 국가들이 뭔가 태도가 바뀌고 있죠. 여기 G7 국가들과 GCC 국가들은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다음 주에 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회복을 위해 회복을 논의하기 위해 약 35개국에 참여한 가상회의를 주재했으며 초기에는 외교적 노력에 중점을 두었으나 현재 분쟁이 종료되면 경제 제재와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외무장관 에벳 쿠퍼는 초점이 지뢰 제거 또는 안심 조치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을 지금 미국에서 빼고 이 다극화를 프랑스 대통령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회의를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열까? 네, 군사적 옵션을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안 한다고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군사적으로 열 수가 없다. 이건 인정을 하고 위안화 결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들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지금 10개안 휴전 10개안을 만약에 지금 휴전이 또 이제 종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10개안을 미국이 승인을 해준다고 하면 특히나 여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위안화 결제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엄청나게 큰 사건이다. 근데 이쪽으로 저는 갈 확률이 크고 저는 전쟁이 시작되기부터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 패배할 것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타이밍이 또 늦어서 또 좀 김이 샜는데 자 여기 나와 있죠. 미국이 중동에서 철수하는 이게 말이 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든 안보 보증국이 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휴전이 지속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칼럼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걸프 이제 국부 펀드가 이제 에너지 수익을 위안화로 투자하고 앞으로 CIPS를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 거래를 사용한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 절대 못 견디죠.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은 여전히 포격을 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최근 공격받지 않은 점을 주목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사우디는 왜 공격을 안 받았을까? 사우디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얀부까지 파이프라인을 했죠.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인질로 잡히지 않을 것이다. 사우디는 이제 배제를 하고 열외를 하고 그다음에 오만은 이제는 통행료를 같이 거두면서 같이 잘 먹고 잘 살고요. 이란에 붙어서. 그다음에 UAE가 진짜 망하겠죠. UAE는 파이프라인도 없고 돈벌이가 이제 차단이 돼버렸죠. 그래서 UAE가 가장 심하게 아마 피해를 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란은 중국이 중간에서 안전 보장자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 나는데 과연 그 꼴을 미국이 볼 수가 있을까? 절대 못 볼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게 절대 그 꼴을 못 보거든요. 그러면 이란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지상군이 투입이 안 되는 시점에서 이 폭격만으로는 또 이제 굴복을 못 시키고 그러면 결국에는 마지막 단추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것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란의 이라크와 레바논 장악은 이 북쪽의 파이프라인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위쪽도 이라크랑 이쪽도 이란이 장악을 한다고 하면 레바논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파이프라인이 북쪽으로도 불가능해 하면서 어디가 피해를 보냐?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이 여기서 완전히 망한다. 그리고 이라크 석유는 PMF가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에서 미국 자산을 공격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이란 석유처럼 취급이 된다.
그리고 카타르는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근데 카타르도 공격을 받고 있죠. 카타르가 중립을 아직 유지를 못했나 봅니다. 그래서 카타르도 좀 안 좋은 대우를 받을 것 같고 쿠웨이트와 바레인은 둘 다 무너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뭐 UAE도 당연히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걸프 국가들 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걸프 국가들이 이 연합이 모래알처럼 와르르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 연합들이 이제는 갈기갈기 다 각자 도생으로 다흑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각자 도생으로 다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란은 이 호르무즈 해협 이쪽 여기 다시 해야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오만과 같이 통제를 하면서 중동의 이제 패권국이 되겠죠. 이쪽이 그런 식으로 되면서 아마도 더 많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박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이게 보여졌고요. 그러면은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서 통행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은 이렇게 하는데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 이쪽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란이 독특한 건 뭐냐면 이란은 오랫동안 자급자족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식량이 얘네들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데예요. 왜냐? 우리나라보다 이 한국보다요. 대한민국보다 16배에서 17배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크고 얘네도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물이 풍부해요. 물이 이렇게 산지로 되어 있어 계곡들도 있고 해서 농사도 잘 짓고 있고요. 광활한 국토와 거대한 인구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9천만인가 이 정도 인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체 나라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어려워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버틸 수 있으면서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제재를 하는데도 버텼잖아요. 버티고 그다음에 이제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그냥 얘네들은 그냥 죽자고 이렇게 버틸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으로부터도 이제 철도 노선을 통해서 군사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자를 계속 공급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육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철도로도 계속 초강대국들의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 시설을 이제 지하에 배치하고 탄력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고 계속 이거를 대규모 이제 폭격에도 또 반격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중국에서 몰래 이 철도나 이런 육로로 다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안화 결제를 더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건 예전부터 위안화 결제가 시작됐고 왜 달러로 못하냐 이렇게 하냐면 달러는 미국이 다 보고 제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죠. 이 호르무즈 해협의 이 결제를 당연히 위안화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걸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코인도 이걸 또 동결할 수 있으니까 미국이 그래서 아마 위안화 결제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말라카 해협에 뭐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는 왜 못하냐 얘네들은 이걸로 중개무역으로 먹고 살 수밖에 없고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중개무역으로 이렇게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데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이걸로 돈 버는 애들인데 왜 막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란이 진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는 진짜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란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독특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다른 걸프국 협력회 이 GCC 국가들이 이란의 이 드론과 미사일 위협을 받지 않는 파이프라인과 석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다면 이란은 지리적 위치와 수년간 자급자족 운동 덕분에 나머지 세계 레스트 오브 월드거든요. ROW가 그래서 얘에 대한 상당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이제 이란이 패권국이 된다. 중동에서는 물론 뭐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엄청난 패권국은 아니고 중동에서는 이제는 콧방귀 끼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시대가 이제 올 것 같다. 이거를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금이랑 위안화 거래, 특히나 금 기반으로 한 위안화 거래가 되겠죠. 그럼 금이 더 많이 쓰이겠고 그 뒤에는 중국이 있죠. 그 중국이 왜 있냐? 이 철도 1대1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제가 차이나 전기차랑 이런 거 해드릴 때 이거 가끔 해드렸거든요. 이 철도 1대1로가 이렇게 이란이랑도 연결되어 있다. 이거 가끔 해드렸는데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보신 분들 댓글 한 번만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중국이 2005년 5월부터 시안에서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을 경유하여 테헤란까지 전기 철도화물 운송 노선을 구축했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해드렸습니다. 이거 옛날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로써 해상 운송 시간을 30일에서 40일에서 단 15일로 단축을 시켰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기계류를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죠. 쭉 지나가는 이런 일대일로 막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연결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역이 이게 되어야 이제 유럽이랑 그다음에 여기 지금 중동이랑 아프리카까지 이란을 지나가지 않으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진짜 이 교통의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3-40일 걸리는 거를 배를 이렇게 했을 때는 3-40일 걸렸대요. 이게 오는데 근데 철도로 하니까 15일 정도밖에 안 걸리고 철도로 하는 게 중요한 거는 철도 운송을 하다 보면 주변 지역들이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이 지나가는 지역들이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배로 운송을 한다고 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배로 운송을 한다면 점과 점 사이 그렇게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도착지랑 뭐 경유지랑 출발지랑 경유지랑 도착지 이쪽만 개발이 되고 이런 지역들 이 육로 지역들은 개발이 못 됐었죠. 근데 이제는 이런 게 뚫리면서 이 중앙아시아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커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운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이 운송되는 화물이 이제 현지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서 태양광 모듈이나 기계 전기 설비 그다음에 일상용품 그다음에 이란의 특산 농산물 이런 게 이제는 서로 이렇게 더 빠르게 우리나라로 치면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그렇게 더 빨라질 수가 있다. 배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철도로 가다 보면 그리고 이란은 이 카스피해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러시아 없는 철도 옵션을 유럽으로 제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은 또 러시아랑 또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근데 중국이랑은 또 안 좋진 않고 왜냐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러시아랑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은데 이제 그게 껄끄러우니까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이란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터키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거를 좋아할 수가 있죠 국민들이.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를 뚫릴 수가 있다. 그래서 철도 옵션을 유럽에 제공하면서 새로운 건설된 CKU 철도와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하거나 아프가니스탄을 통과하거나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플러스 투르크메니스탄을 통과하거나 파키스탄을 통과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란을 통과해 GCC 국가들과 이집트로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이 엄청나게 중요한 여기 이쪽 지역이거든요. 여기 이게 이란이거든요. 이란이 진짜 이쪽으로 해서 유럽을 갈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해서 중동으로 해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갈 수가 있고 엄청난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뒤에서 이란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지금 여기 이란의 국내 철도, 그다음에 중국의 아프가니스탄으로 철도 화물, 그다음에 이란의 GCC 국가와 이집트와의 이 철도 연결, 그다음에 그리고 중국의 이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횡단 가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걸 이따 지금 사진 보여드리면서 얘기해드릴게요. 자, 이란은 에너지 및 기타 무역을 위한 걸프 지역으로의 이 육로를 직접 연결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이 유라시아의 연결이다. 이제는 해양보다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도 이제 점점 막히고 있고 육로 이제 통행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쩌면은 북한이 싫지만 북한 쪽으로 이제 철도를 뚫어야 될 수도 있어요. 저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이 돼야 우리나라도 이제 더 큰 번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는 북한을 안 좋아합니다. 근데 북한이랑도 우리가 이렇게 사이를 개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여기에 연결이 되려고 하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란이 진짜 핵심 지역이에요. 이렇게 철도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여기 이라크도 이쪽으로 갈 수가 있고요. 여기 바그다드도 있고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카카스 3국 이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투르크메니스탄도 이쪽에 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또 여기 파키스탄 이쪽으로 여러 갈래로 이란이 진짜 여기에 진짜 중개 무역으로만 해도 여기는 호르무즈 해협도 장악을 하고 중개 무역만 해도 엄청나게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란이 이 지정학에 이런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위치가 깡패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이제 자원도 잘 나오고 이란이 진짜 못 살 수 없는 원래 국가였는데 미국의 이런 제재로 계속 못 살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점점 이 전쟁에서 이제 끝난다고 하면 엄청나게 강대국으로 부상되지 않을까. 여기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이란을 지나가서 이라크로 갔다가 여기 이집트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지나서 뭐 이집트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은 거기까지도 연결되죠. 아프리카까지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터키로 가면 이제는 여기 유럽으로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또 이렇게 가면은 아시아로 연결되고 다 이걸 연결해 주는 게 이란의 이런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새로운 노선도 있습니다. 뭐 카자흐스탄이랑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화물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중국은 연결을 해서 자기의 이런 상품들을 다 팔려고 하는 거죠. 무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걸 보이시죠? 그다음에 가스관도 이렇게
투르크메니스탄을 그러니까 카스피해를 거쳐서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지나서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지나서 또 중국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이런 가스 파이프라인도 여러 가지로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이 다시 또 이제 실크로드로 연결이 되면서 더 큰 경제 블록으로 되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이 스탄 국가들 스탄 5국 있잖아요. 이쪽이 진짜 이 중개 무역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가 있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25년 5월 이 중국, 이란, 터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들 국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 철도 회랑이랑 유럽으로 연결되는 걸 이미 승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발전하기를 이렇게 지금 기원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12일간 전쟁을 했었잖아요. 12일간 전쟁 이후에 이란 철도 CEO가 중국을 방문해서 육로 항구 그다음에 철도 네트워크 화물 운송 용량을 개선하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죠. 그래서 11월까지 그들은 이란 구간의 요금 그다음에 협력 업그레이드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라크, 시리아 및 항구로 이제 확장하는 계획도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얘기해서 이렇게 쭉 가고 있다. 7월 달에 방문을 해서 이미 11월 달에 이런 걸 다 세워놓고 이걸 했다고 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죠.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알게 모르게 지금 중국이 계속 철도로 다니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용히 해주고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달에 이 선전 지역 이제 선전은 이란으로의 이 직행 서비스를 처음으로 개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4일에 지금 기차가 출발하여서 15일 후에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이 드론들 선전에서 만드는 드론 장비들이 엄청나게 아마 이란으로 갔겠죠. 그래서 비용은 30%더 높지만 봉쇄 우려가 없죠. 해상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그다음에 시안 및 선전 모두 이제 이란으로의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무역의 이 80%는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이란 석유도 위안화로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도 위안화로 결제가 되고 있고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나 이런 것도 위안화로 결제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남는 위안화를 중국 국채를 사기는 좀 그러니까 그거를 금으로 상하이 금거래소에 이렇게 예치까지 시켜버린다. 그래서 만약 이란이 이 전쟁을 무사히 통과한다면 여기 나와있죠. 중국은 1대1로 철도 네트워크에서 이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란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재건 사업에. 그래서 중국은 해상 항로가 차단될 경우 파이프라인과 철도를 통해 걸프 에너지 제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게 중국이 원하는 중국이 자원을 많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원을 빨리 이렇게 연결을 하겠죠. 그래서 이란은 그 노력의 중심에 있다. 이란이 진짜 중요하다. 내심 중국은 이란을 절대 잃으려고 안 할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중국을 치기 위해서 이란을 쳤다 했는데 그게 만약에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역습을 맞겠죠. 중국이 더 많이 커지겠죠. 이 이득에서 중국 지금 엄청 뒤에서 흐뭇하게 조용히 웃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결국에 뒤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신재생에너지, 배터리랑 전기차랑 중국이 밀고 있는 태양광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더 팔리게 생겼는데 중국은 뒤에서 아마 웃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자르 비전이라고 해서 중국의 이런 민간 위성 업체예요. 근데 위성으로 이 지금 이스파한에서 근처에서 최근 전투를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란이랑 있었던 전투 있잖아요. 육지에서 그거를 또 이게 크레이터 이 파인 부분이랑 이런 거를 다 위성으로 찍으면서 이런 거를 연구했대요.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하고 어떻게 교전이 일어났을까. 이거를 러시아랑 중국이 위성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군사 수행 능력이랑 작전 능력이랑 무기 이런 거를 다 보고 있다는 게 미국한테 뼈아픈 이런 전략 자산의 노출입니다. 이런 거를 민간 위성도 이 정도로 볼 정도면 얼마나 자료를 많이 모았을까. 저는 그것도 정말 더 걱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거 브릭스 뉴스에서 올라왔는데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우리가 아직 사용하기로 결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행동 방침을 바꾸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무섭다. 제이디 벤스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이거 아니면 이제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중국은 그래서 뒤에서 금을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죠. 다 이런 걸 뒤에서 이런 변화가 오겠다 해서 중국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은 17개월째 지금 금 매입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정학 긴장 속에서 금 가격이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민은행 PBOC는 3월에 금을 추가로 보유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멈추지 않는 축적이다. 그래서 서방이 논쟁하고 주저하는 동안 중국은 매달 조용히 금을 축적하고 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실질적인 화폐로의 힘을 키우기 위한 명확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그리고 중앙은행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이 실물금을 이렇게 계속 모아갈수록 장기적으로 실물금과 은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진다. 그래서 지금 실물금을 중국이 몰래 아니면 뭐 공식적으로도 계속 엄청나게 매입을 하고 있고, 위안화도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랑 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봤을 때 160원이었거든 위안화 환율이. 근데 217원 막 220원까지 가려고 지금 요즘 하고 있죠. 3년 전에 160원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170 이쪽으로. 근데 이제는 217, 뭐 220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게 환율도 오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변화를 계속 중국은 뒤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물금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은 책도 뭐 좋고요. 아니면은 뭐 실물금 시세도 한 번씩 제 거 링크 왼쪽 하단 영상 하단에 있으니까 검색해서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시세 한번 보시고, 아니면 뭐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쿠팡이거든요. 다른 거 사주셔도 저한테 도움이 되니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이랑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게 한번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진짜 이런 위안화 결제가 계속 시작된다고 하면은요, 다국화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금의 중요성이 더 커지겠다. 그리고 우리의 이 주식의 투자의 방향도 여러분들이 좀 다 이렇게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이렇게 많이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보신다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